자, 아침 시황이 9시 넘어서 제가 그 장마감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만드느라고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출근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제가 긴급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현황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는데요. 어, 펌핑이 계속 알트코인이 나오는데 와 나는 저 알트코인 샀으면 내가 얼마를 벌어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보통 우리 저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서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다음에 오래 거래를 하셨어도 그런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이 시장이 돈 벌러 왔는데 이제 그 돈이 자꾸 저 돈이 내 돈이었다면 저 펌핑이 내 거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현황 한번 보십시오. 업비트 현재 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역프가 발생해 있어요. 오히려 역프입니다. 저도 이제 63.5K 정도의 지난 부근에 매수를 다 했는데 그 63.5K가 도달했는데도 약 3%에서 2.5%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계좌가 현재 어제는 한 2.5%까지 마이너스를 축소했다가 지금 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났죠. 제가 6,900만 원 시드인데 308만 5천 원은 그 하락 중에 단타로 스캘핑을 해서 하루 동안 300을 벌고 얹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얹힌 금액이 저는 대손 충당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6,900만 원 시드의 본전 구간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만회하면 요거는 단타 스캘핑으로 벌었던 돈을 또 만회한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잘 보십시오. 업비트의 김치코인, 플레이뎁, 샌드박스, 보라, 디카르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마나가 연일 지금 약 한 3, 4일, 마나는 한 4, 5일, 이 플레이뎁부터 디카르고까지는 한 2일, 3일 이렇게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연일 한 3, 40% 정도. 그 펌핑 금액이 얘네들을 다 합치면요. 1일 7조가 넘습니다. 업비트에서만. 7조 원입니다. 비트코인은 6천억입니다. 1일 거래량, 거래 금액이. 이더 3천억 원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저 세계에서 1, 2위의 코인을 우리는 그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업비트의 규모에서 하루에 약 한 40조, 50조가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7조라는 금액, 이 금액은 이 금액을 약 5개 코인이 또는 마나 디센트럴랜드가 3, 400% 올라갈 때는 혼자서 6조 이상을 3, 4일 동안 계속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 평균 펌핑이 3, 40%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김치 코인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디센트럴랜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3, 40%가 수치상으로 이 그 앱에 보인단 말이죠. 워낙마켓에. 그럼 사람들이 이 3, 40%를 보고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7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라고 했을 때 2조 1천억 원 정도는 계속해서 돈이 계좌에서 계좌로 투자자에서 투자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사람은 최대 30%에서 40%를 매일 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단타 치는 개미들로 이렇게 보시자고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시드로 단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얘네를 주종으로 계속 하루에 저점 잡고 상승 잡고 저점 사고 상승 팔고 이걸 반복한다면요. 일평균 3, 40%의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시드로 하는 사람을 봤을 때 300만 원 정도는 지금 일주일째, 5일째, 3일째 매일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7조 금액 중에 개미들의 기준입니다. 매일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리고 저점에 내려오면은 물 탈 돈이 없어서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팔고, 이렇게 해서 변변한 수익이 없이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서 파는 사람이 거꾸로 개미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평균 30%를 잃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 7조 원에 30%, 40%, 2조 1천억 원은 계속 이동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의 이동. 그러니까 자산의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사람은 1000만 원 시드 기준에 하루에 최대 300만 원씩도 이 시장에서 이런 것 건드려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소치로 잃는 사람들은 보합. 그나마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만 들어갔다가 물려서 기다렸다가 물 타서 다시 또 재반등 나오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가까스로 탈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합. 그 다음에 10% 정도 버는 사람이 있고 10% 정도 잃는 사람이 있겠죠, 매일. 그러면은 10%를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시드에서 100만 원 정도 매일 버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씩 매일 잃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1% 벌고 1% 벌고 이렇게 일주일째 해서 10만 원씩 해서 약 100만 원 미만을 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와중에 비트코인 6천억, 이더 3천억 둘이 합쳐봤자 1조가 안 되는 지금 일평균 거래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만약에 이번 상승장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이라도 현재 4, 5% 이상, 5, 6% 이상 손실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버는 사람들은 이 7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 시장에서 2조 가량의 돈이 부에 이동이 되고 있는 동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산 분은 물리더라도 부의 이동이 없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그 1, 2위 코인 시장의 이 거래 대금과 그리고 펀더멘탈을 갖춘 이런 금액들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자산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물의 경우에. 자, 이런 정도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994명인데요. 제가 딱 오늘이 3개월째입니다. 채널을 연지. 그래서 1000명에 6명이 남았고 3개월 만에 1000명에 거의 육박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또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 얘기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어떤 특징은 과거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는요, 2019년도까지죠. 이때 그러니까 CME 선물이 나오기 전에, 선물이 전혀 없었을 때까지는 비트코인의 그 해시레이트와 채굴자의 매도, 채굴자가 벌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매수 매도의 그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피, 롤오버 되면은 컨탱거라고 하죠. 이 컨탱고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금액이.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의 그 운용비에 대해서 매 2%씩 매월 2%씩 그 DCG 그룹에 그 GBTC를 운용하는 자산의 총 2%의 수수료를 얘네가 계속 받아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매월 GBTC로 2% 수수료를 비트코인을 팔아야지만 그 돈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매월 선물이 많아지고 CME 선물이든 이번에 프로쉐어스든
발키리가 또 생기든 선물이 많아질수록 선물피나 롤오버에 대한 콘텐고 비용이 이제 점점 쌓이겠죠. 이게 매월 나가야 되는 비트코인 그 수수료예요. 비트코인으로 지급이 되지 그 현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 4, 5년 전과 2, 3년 전과는 이제 달라졌다.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주는 매도가 매월 일정한 것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단점으로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상장지수 펀드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롱숏을 보는 것들도 독자적으로 그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일 때 말하자면은 코인베이스에서만 또는 비트피넥스나 뭐 이런 데서만 마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었을 때 이때 말고 여러 거래소가 독점을 분할해서 분산화하면은 ETF든 모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종류가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을 가지고 상품이 많아질수록 그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그 일괄적인 독점적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 시장이. 그래서 선물이 많아질수록 가격 변동폭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는 돈, 매월 나가는 그런 그 수수료, 매도 압박이 발생이 되지만 변동성은 점점 줄어든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변동성이? 과거 3, 4년 전보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지금도 그렇지만 조정이 와도 이번 대하락장 4월에 온 조정도 과거의 조정보다 약 20, 30%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는 변동성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나와서 대상승장에서 마지막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과거처럼 80% 하락하는 일보다는 60%에서 55% 정도 하락으로 이제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변동폭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계속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오늘 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다시 정리드리면 김프가 다 사라지고 역프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 시장 원화마켓은 이 김치 코인으로 마지막 해먹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성장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에 누구와 뭐 협약했다더라 뭐 이런 거 제휴했다더라 해가지고 호재성으로 올리는 거예요. 단발성. 이런 것들을 호재는 얘네들이 스스로 언론과 담합해서 만들고요. 가격을 올리기 위한 행동을 했고 그 다음 후 조치로 이 사람들이 가격 들어와서 그 수익을 보고 빠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올 때 김프가 다시 생성이 되겠죠. 그러나 비트코인의 이더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내 자산이 5% 위로 5% 아래로 5% 움직이더라도 이런 3, 40%의 평균 펌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코인들과는 애초에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더는 한번 시련이 남아 있는 것을 실현이 아니라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균 3, 40%의 펌핑이 나오는 수치만 보고 업비트 창을 보고 저게 내 돈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일평균 3, 40%의 펌핑은 결국 3, 40%의 마이너스를 내는 잔고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의 부의 이동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3, 40%를 벌 수도 있는 기회이지만 3, 40%를 물릴 수도 있는 기회이다. 그러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하셔라.